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먼저 1980년 12월 20일 여긴 미국 미네소타입니다. 겨울의 날씨였는데요. 그날은 평소보다도 몇 배로 추운 영하의 날씨였어요. 19살의 진 힐리어드라는 여성이 친구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운전을 하고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차가 도랑에 빠지고 만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차가 고장이 났는지 시동이 제대로 걸리질 않아요. 하지만 여긴 아주 추운 날이었죠. 영하 25도에 육박하는 너무 이 추운 날씨에 힐리어드는 이대로 내가 차에 있으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문득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차에서 나와서 일단 어느 곳으로 가야겠다 생각을 해요. 딱 생각을 해보니까 요 근처에 조금만 걸어가면 내가 아는 지인네 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정 도랑을 나와서 걷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녀가 찾는 이 지인의 집은 사실 좀 생각보다 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점 날씨가 더 추워지는 거죠. 그녀는 어쨌든 무언가 집을 찾아서 걸어야 했고 이 눈보라 속에 계속 걸어갑니다. 하지만 점점점 발이 얼어왔고 날씨는 세차졌고요. 한참을 걷던 힐리어드가 거의 포기한 상태에서 저기 희미하게 불빛 하나를 발견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그 지인의 집인 것 같아요. 그녀의 발은 이미 상당 부분 얼어붙었지만 그녀는 살아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힘겹게 발을 이끌고 그 집에 불빛을 향해 걸어가게 되죠. 간신히 그 불빛을 따라 도착을 합니다. 여기는 내가 생각했던 그 친구의 집이 맞아요. 그리고 그 친구의 집 차고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미 발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얼어버려 있었고 그녀도 이제 차고에 도착했다는 마음 때문에 안도감이 들었는지 너무 지쳐 있었잖아요. 그녀는 벨도 누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쓰러지게 됩니다. 새벽 늦은 시간이었어요. 밤이었고요.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집 안에 있는 사람도 하물며 지금 이 시간에 누군가 밖에 쓰러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힐리어드는 영하 25도라는 이 혹독한 추위 속에 의식을 잃게 되고 그녀의 몸은 그대로 얼어붙어 버립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이제 집주인이 출근을 하려고 아침을 먹고 밖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상상하지도 못했던 장면을 보게 되죠. 자신의 집 차고에 이렇게 미라처럼 온몸이 뻣뻣이 굳은 채, 얼어버린 채 누워있는 자신의 진 힐리어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더욱더 무서웠던 건 그녀의 얼굴이 정말 유령처럼 창백하게 하얗게 변해 있었고요. 그녀는 눈을 채 감지도 못한 채 자체로 얼어붙어서 말없이 이 집주인 넬슨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이 끔찍한 상황에 넬슨이 당황을 해서 어떡하지 하다가 응급차가 여기까지 오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이걸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버린, 누가 보면 완전 조각상이야, 석고상 같은 그녀의 몸을, 시체일 수도 있고 몸일 수도 있는 그녀를 차 뒤에 싣고 병원으로 향하게 되죠. 자,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의사들도 깜짝 놀랍니다. 이게 뭐예요? 너무 예상치도 못했던 장면이잖아요. 완전 말을 잃고 있다가 이제 그녀의 몸을 움직여보려고 하죠. 그렇지만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딱딱하게. 얼굴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요. 눈에다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눈 떠져 있었잖아요. 여기다 불빛을 비췄어요. 근데 보통 사람이라면 이 불빛에 동공이 반응을 하거든요. 눈이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피부 또한 너무나 꽁꽁 얼어 있어서 주사 바늘조차 들어가질 않아요. 얼어 있어가지고. 이 정도면 의사는 사망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사는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추위에 몸이 다 얼어버려서 몸의 신체 기능이 다 굳어버리고 멈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사망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녀의 맥박이 아주 미세한데 조금씩 돌아오는 것처럼 막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의사와 간호사가 다 깜짝 놀랐죠. 희미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몸 안에서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의사들은 숨이 붙어있다고 생각한 진을 어쨌든 간에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전기 매트를 덮어줬어요. 그리고 그녀의 몸을 녹이기 시작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녀의 상태, 모든 장기가 얼어 있었어요. 그 얘기는 호흡도 멈춰서 호흡을 멈추게 되면 이 산소가 뇌에 공급이 되지 못할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맥박은 뛰었죠 지금. 그런데 이 상황에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깨어난다 하더라도 이미 너무 오랫동안 몸의 기능이 멈춰버렸기 때문에 깨어난다 하더라도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저녁 9시가 됐습니다. 의사들이 천천히 그녀의 몸을 녹인 결과 그녀의 팔과 다리가 점차 사람의 살처럼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고 결국엔 움직일 수도 있게 됐어요. 신체 기관도 다시 활동이 돌아오는 듯처럼 보였고요. 새벽 1시경입니다. 놀랍게도 그녀가 아주 희미하게 말을 합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꺼낸 말은 불 좀 주세요. 자, 얼었던 상태에서 살아나오게 된 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실제 사건이었고요. 3일 후에 진 힐리어드는 회복이 가능했고 말과 몸의 신체 부분을 움직이는 게 가능했어요. 뇌가 손상되었을 수도 있었죠. 의사가 그렇게 우려했고요. 하지만 그거와는 달리 그녀는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40일 후에 병원에서 결국 퇴원을 하게 됐는데 당시에 그 주치의의 말에 의하면 그녀가 이렇게 살아난 건 이건 거의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몸의 기능이 다 멈췄잖아. 숨도 쉬지 않았고 눈이 그대로 얼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녹고 나서 다시 이게 회복이 돼요? 사실 사람의 몸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동결, 그러니까 얼어버렸다는 건 장기가 또는 뇌세포가 대부분 파괴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이 기적적으로 되살아난 여자에 대한 언론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이 사실 자체는 의학계에도 언론에도 상당한 충격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메디컬 쪽에서는 연구가 시작돼요. 그 연구의 이제 주장들은 뭐냐면 힐리어드는 사실 순간적으로 냉동인간의 상태가 된 거다라는 주장이 나와요. 냉동인간이요. 냉동인간은 그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를 얼렸다가 나중에 우리 미래가 발전할 거 아니에요. 의학도 발전할 거고. 그래서 이 미래에 다시 그 사람을 녹여가지고 치료를 하는 방식에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진 힐리어드가 살아날 수 있었던 방법이 냉동인간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사람을 이렇게 얼었다가 녹는 과정이라서 이렇게 살아난 거다. 이거 의학적으로도 이런 일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정적인 게 있어요. 냉동인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런데 냉동인간이 되려면 몸에 있는 혈액과 체액을 모두 제거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징어 포처럼 사람의 몸에 있는 물기가 다 제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수 액체를 몸에다가 넣어서 급속 냉각을 시켜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진 힐리어드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충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냉동인간이 되었다고는 이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연구진이 그녀를 연구하다가 이런 주장을 내게 합니다. 자, 그녀는 사실 그녀 스스로 동면한 거라고 얘기하게 돼요. 동면이 뭐예요? 동면은 그 이제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일부의 동물들이 스스로 어떤 겨울잠 자는 형태에 빠지는 것 또는 아주 긴 잠을 자는 형태에 빠지는 걸 의미한다고 해요. 그 이제 박사가 얘기를 하기에 진이 갑작스럽게 호흡이 정지됐고 호흡 곤란이 오면서 쇼크 상태가 되면서 동면 상태가 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동물이 동면을 하게 되면 신진대사가 굉장히 느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진대사가 몸이 이렇게 피가 돈다면 동면 상태가 되면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야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도 긴 오랫동안 겨울잠을 잘 수 있으니까요. 근데요,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동물들한테 동면의 가사 상태가 일어난다고 하지만 이건 추측이지 실제로 이게 인간한테 가능한 걸까요?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아주 미스테리한 걸 찾아냈어요. 사실 이 영하의 날씨에서 죽었다 살아난 진 hilliard, 얼음 여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건 아직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의학계에 남아있는데 이와 비슷한 걸 제가 발견한 거죠. 인간 동면에 관련해서요. 자, 시간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기는 스웨덴이에요. 1876년 2월 18일입니다. 스웨덴에 사는 14살의 소녀 캐롤라이나 올스는요, 밖에서 막 친구들하고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막 아파와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랬더니 두통은 없어졌나 했더니 이내 막 치통이 생긴 거예요. 엄마, 나 이가 너무 아파.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야, 좀 잠은 나아질 거야 하면서 아이를 침실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잠이 든 아이는 약 32년 동안 깨어나지 못합니다. 잠들어버린 아이. 하지만 이 집안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어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딱히 병도 아닌데 의사한테 가기에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애가 도대체 잠에서 깨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일이 마을에 알려지면서 다행히 마을 주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의사가 집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의사는 이제 깨지 않는 이 소녀의 상태를 보고 코마 상태를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코마라는 건 뭐냐면 혼수 상태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혼수 상태야. 근데 왜 깨어나지 않는 거지? 무슨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거지? 하면서 의사가 이후에 1년 동안 그녀의 집을 계속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사가 아주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1년 동안 아이가 잠자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의 머리, 손톱, 발톱이 시간이 지나도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왜 자라지 않을까? 그녀의 몸의 신체 리듬이 달라진 걸까요? 그래서 이 미스테리한 그녀의 수면이 의학계에 알려지고 많은 의사들이 또 그녀의 집에 방문하게 되죠. 어떤 의사는 혼수 상태라고 하고 어떤 의사는 정신적인 히스테리아의 결과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결국 잠에 든 지 16년 후에 그녀는 오르카르셈이라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의사들이 더 이상 치료할 수도 없고 그녀의 집안도 넉넉하지 않았고 하니까 그녀를 정신병원에 보내게 돼요. 가족들도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병원에서 그녀가 전기 치료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전기 치료를 이렇게 받으면서 그녀가 깨어나길 바랬죠. 하지만 그녀는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16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 버텼냐? 잠들어버린 딸의 옆에서 엄마가 지극정성으로 딸을 보살펴줬다고 해요. 그리고 하루에 2잔 정도의 우유를 수저로 해서 입으로 흘려보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의 음료를 통한 그 영양분만 공급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딸 옆에서 돌봐주던 어머니가 1904년에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엄마도 나이가 많이 드셨겠죠. 그리고 다른 가족들이 이제 돌봐주게 되고 또 이제 그 집에 하녀분을 둬서 하녀분이 이 사람을 계속 돌보게 돼요. 그런데 1907년 결국 돌봐주던 오빠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동생 그리고 딸은 계속 깨어나지 않고 가족들은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오빠가 떠난 지 1년 만에 1908년 4월 3일 그녀가 잠든 지 32년 하고도 42일 차 그녀가
소리를 지르고 깨어나게 돼요. 이 사진은 실제로 인터넷상에서 캐롤라이나 올슨이 깨어났을 때의 사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사진이에요. 그녀의 몸 상태는 아주 약해져 있었어요. 거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몸이 너무나 막 마르고 막 이래가지고 막 피골이 상접한 상태였죠. 우린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음식을 섭취했고 말도 할 수 있고 건강이 회복되어 갔어요. 자, 그녀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녀는 자신이 잠들기 전 32년 전 14살 때 잠들기 이전 시점을 정확히 기억했어요. 그 이후 기억은 없어요. 그리고 그때 배웠던 쓰고 말하기 정도만 기억하고 있어요. 당연히 교육이 안 됐으니까 그렇겠죠. 하지만 그녀의 신체적 나이는 46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상한 게 발견돼요. 3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녀는 46살인데 의사들이 그녀의 몸을 그러니까 검사를 해봤더니 불과 25살 정도의 신체적 나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피부나 뭐 뼈의 골밀도나 이런 게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럼 그녀가 지난 32년 동안 그 소위 동물들이 한다는 인간 인간 동면? 이걸 한 거야?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이 소식은 유럽 전역에 펴집니다. 그래서 막 유럽에서 각종 의사들, 기자들 다 와요. 미국에서까지 취재를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은 깨어난 이 딸이 아니 동생이 너무나 많은 주목을 받으니까 슬슬 그걸 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게 없어요. 그런데 1912년 정신과 의사 프로데스트롬이 캐롤라이나를 만나고 나서 그녀의 상태에 대한 분석을 발표하게 되거든요. 과연 의사들은 이걸 뭐라고 봤을까요? 이런 진단이 나왔대요. 그녀는 불확실한 동면 상태였다라고요. 불확실한 동면 상태. 즉, 앞서 말씀드린 얼음 여자와 같이 이 사건은 그냥 미스테리라는 겁니다. 올슨은 1950년 88세의 나이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결국 그녀의 미스테리한 수면에 대해서 이제는 설명할 방법이